안녕하세요. 오늘 세미나의 진행을 맡게 된 한국 오라클 영업대표 주혜미 이화영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리테일 4.0 시대 2018 디지털 마케팅 전망과 트렌드를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네, 그렇죠. 세미나만 듣다 보면 막 재미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화영 대표님 안 그러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예, 다양한 선물을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참여를 하면 저도 선물 주시나요? 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해 볼까요? 네, 2018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 리마케팅과 마케팅 자동화에 대해 강의해 주실 온라인 생존 마케팅 이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안희곤 대표님을 만나볼 텐데요. 안희곤 대표님은 가우 글로벌에서 대표님을 맡고 계시고요. 지금 진행되는 세션 중간중간에 질문을 통해서 좀 참여를 많이 해주시는 분께 이 책과 준비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희곤 대표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오라클 온라인 세미나 2018 디지털 마케팅 전망과 트렌드 첫 섹션 강의를 맡게 된 안희곤입니다. 예,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지금 아까 보여주셨던 이 책의 저자이고요. 그리고 가오글로벌이라는 온라인 마케팅 컨설팅 및 대행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력이 조금 특이한데요. 전 중국에서 7년 정도 지냈었고 대학교를 나오면서 현재 중국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국내 온라인 마케팅, SNS 마케팅과 함께 중국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교육과 컨설팅 대응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섹션에서는 올해 디지털 마케팅 전망과 트렌드를 조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중국의 사례를 들어서 이제 국내 사례와 비교를 진행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현재 중국은 모바일 결제 등 편의성을 앞세워 현재 세계에서 가장 IT 업계의 발달이 빠른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가 배워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이 부분 참고해서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제 첫 섹션 시간에도 여러 가지 질문과 그런 것들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는 분들께 저희 준비해 주신 푸짐한 선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2018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 리마케팅과 마케팅 자동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 세계 전자상거래 동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게 국내와 미국의 오픈마켓 현황입니다. 많이들 아시는 11번가와 옥션, 그리고 지마키 인터파크 등등이 있고 미국에는 역시 유명한 이베이, 아마존 등등이 있는데 자 우측을 보시면 중국의 오픈마켓 현황입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들이 타오바오와 티몰, 징동 같은 중국의 오픈마켓들이 있는데 자 이번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각 오픈마켓별 판매 수수료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자 현재 11번가와 옥션 같은 국내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오픈마켓은 평균적으로 10에서 15% 정도 진행되고 있고 자 미국의 이베이와 아마존 같은 경우도 5%에서 10%, 많은 경우에 15%까지 진행이 되는데 자 우측에 보이시는 이 타오와 티몰, 징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 5% 정도로 좀 낮은 수수료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가장 강조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타오바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C2C 플랫폼으로서 실제로 국내에서도 많이 구매를 하고 있고 역직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타오바오 수수료는 과연 몇 %일까요? 네, 이 부분은 아시는 분은 많이들 알고 계신데 정답은 바로 0%입니다. 네, 오픈마켓인데 수수료가 없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현재 자본주의 시대에 수수료가 0%라는 것은 저희 은행 금리가 0%인 것만큼 거의 충격적인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특히 11번가 옥션 같은 10에서 15% 혹은 그리고 소셜 커머스라고 할 수 있는 쿠팡이나 티몬 같은 부분은 20%가 상회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0%라는 판매 수수료를 책정해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광고 수입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하고 있고 또한 타오바오 자체 내에서 굉장히 천문학적인 결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판매자에게 입금되는 그런 날짜, 딜레이 등을 활용해서 수익을 내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아래에 보이시는 이것들은 이 중국의 카카오톡이라고 할 수 있는 위챗과 연결되어 있는
웨이티엔이라는 곳인데 그 위챗이 중국어로 웨이신이고 네, 국내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웨이티엔이라고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세계 최고의 핀테크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모바일 결제 이용자 규모의 추이입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 네, 올해 중국 모바일 결제 이용자 수만 해도 거의 7억 명 가까이 되는 엄청난 숫자인데요. 거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인구는 거의 모두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증가율을 보시면 현재는 네, 그래프가 이게 아래로 나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와 정반대인 것이 2015년, 2016년 이때 이미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서 네,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서 이미 거의 모든 전 국민이 쓰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포화 상태로 돼가면서 모든 인원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냐면은 현재 중국에서는 그 이런 모바일 결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곳이 알리바바와 텐센트 두 곳에서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두 회사는 지금 신용 등급 평가까지 가능한 수준입니다. 나라의 허가를 얻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알리페이에서 운영하는 즈마 신용이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 즈마 신용이라는 것은 알리페이를 많이 쓰고 네, 적절하게 쓰는 사람들에게 점수를 부여하면서 그 점수가 일정 점수가 이상 올라갔을 때 그 신용 등급이 올라가면서 일정 점수 이상은 무료로 뭐 렌트카를 보증금 없이 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혜택을 주고 있어서 모두 현금보다는 오히려 모바일 결제로 편의성과 함께 이용을 했을 때 혜택도 훨씬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중국을 출장을 많이 다니는데 중국을 다닐 때 현금을 항상 약간씩은 준비를 해가지만 항상 환전해 갔던 그 돈을 그대로 들고 오게 되는 상황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팁을 말씀드리자면 중국 출장을 많이 가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가시면은 특히 택시나 이렇게 택시 같은 일상생활을 하실 때 위챗페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는 게 혹시 뭐 택시를 결제하고 잊어버린 물건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현금으로 내면 절대 찾을 수가 없는데 위챗페이로 하게 되면은 연결된 부분들이 그 기사님 전화번호까지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측에 보이시는 이 화면은 중국의 카카오톡이라고 할 수 있는 위챗입니다. 자, 중국의 위챗의 기업 계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기업 계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가 활용되게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국의 위챗은 네, 우리나라에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 등을 다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우측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메뉴가 있고 이 메뉴별로 링크 혹은 쇼핑몰 등등을 연결해서 비즈니스로 연결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측 아래에 있는 이 중국어가 바로 즉시 구매라는 뜻인데요. 자, 이 부분에서 실제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대폰 화면을 한번 보시면 자, 위챗으로 들어가서 네, 방금 보셨던 그 계정이 자, 이 기업 계정인데요. 우측 아래에 있는 이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바로 쇼핑몰로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자, 상품을 누르고 구매를 누르면 편리하게 구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휴대폰까지 해서 보여드린 이유는 지금 이 플랫폼 자체가 단순히 오픈마켓으로 링크를 해서 넘긴 것이 아니라 이 위챗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쇼핑몰을 만들 수 있게 API를 제공해줘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저들은 위챗을 이탈하지 않고 이곳에서 상품을 보고 구매를 하고 그리고 결제를 진행할 때도 위챗페이로 하면서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나가지 않고 모든 게 가능한 형태인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곳에서 1대1 문의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예, 글을 써서 1대1 문의도 가능한 상황인데 그런 것처럼 저희 진행을 할 때도 모두 어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 이런 SNS 채널 등이 있으실 텐데 그런 채널 등에서 사람들이 이탈되지 않도록 계속 한 곳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우리 홈페이지에 방문한 혹은 애플리케이션에 방문한 유저들의 행동을 분석해서
리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화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이 모바일 결제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데 심지어 중국에는 노숙자들이 이 QR코드로 적선을 받고도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해놓긴 했는데 목걸이로 QR코드를 걸어놓고 네, 이렇게 적선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행인들이 지나가다가 QR코드를 찍고 내가 얼마를 줄지, 얼마를 적선할지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도 다니면서 뭐 동전을 주거나 혹은 낮은 금액의 뭐 중국 돈 1원, 2원 이렇게 주게 되면은 실제로 노숙자들이 그런 잔돈 안 받는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었는데 여기 돼서 잔돈이 없다 이런 핑계가 통하지 않도록 그렇게까지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노점상들도 네, 현금이나 이런 작은 자질구레한 동전들이 필요 없이 이렇게 QR코드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무엇보다 위생적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많은 위조 지폐에 대한 걱정도 없이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국내에서도 이렇게는 많이 앞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자, QR코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QR코드는 별도의 앱 다운로드 없이 인식이 가능한 전 세계에서 유일한 마케팅 채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부터 노점상까지 누구나 간편하게 무료로 사용 가능하고요. 현재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는데 중국이나 해외의 많은 사례를 보시면 이렇게 건물에 크게 QR코드를 넣어서 멀리서도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마케팅적으로 홍보를 진행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QR코드의 활용도를 한번 보시면 상품 서비스 결제, 그리고 홈페이지 링크, 동영상, 그리고 자료 다운로드, 그리고 지도 연결, 나아가서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까지 이 모든 것들이 무료로 가능한데요.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특히 해외 서비스나 해외 전시회나 박람회 같은 걸 출품을 하실 때 반드시 회사 홈페이지나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QR코드를 출력해 가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특히 중국에 같은 경우는 모든 회사가 이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 잠재 고객, 나아가서 가망 고객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 QR코드를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SNS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SNS 이용자 현황은 네, 페이스북이 절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절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모두 아시는 것처럼 네, 인스타그램이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세를 가지고 있긴 하나 카카오 스토리와 밴드는 아직도 3040을 주축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밴드 같은 경우는 40대, 50대 이상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도 온라인 마케팅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모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굉장히 핫한 이런 SNS 채널만 많이들 집중을 하시는데 업종과 아이템에 따라서 카카오 스토리나 밴드 같은 구매력을 가진 장년층이 이용하는 SNS 채널도 충분히 활용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 모바일 구매 채널 이용 현황인데요. 역시 오픈마켓이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고 20대, 30대를 주축으로 소셜 커머스, 쿠팡과 티몬 같은 이런 소셜 커머스들이 약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자사몰이나 쇼핑몰 어플리케이션이 모두 있더라도 오픈마켓, 뭐 11번가나 옥션 혹은 스토어팜 같은 오픈마켓을 활용을 해서 네, 매출을 다각도로 늘리고 다 채널을 통해서 이제 많은 가망 고객과 신규 고객을 창출하시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모바일과 PC 영역 구매 유형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네, 모바일을 주로 이용하는 점은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네, PC 위주로 혹은 PC에서만 이용한다는 답변은 20% 미만에 불과하며 모바일 플랫폼 강세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뚜렷해지고 있으면서 저는 사실 그 집에 있을 때는 큰 PC 화면으로 쇼핑을 하는 타입인데 점차적으로 남성이 아닌 특히 여성들을 위주로 집에 있어도 침대에서 혹은 소파에서 누워서 작은 모바일 화면이지만 네, 그것들을 통해서 가구도 사고 네, 인테리어도 결정하는 이런 형태가 점점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하다못해 네이버에 들어가더라도 PC 화면과 모바일 화면이 두 개가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 최적화를 통해서 모바일에 노출이 잘 되고 점차 모바일 방문자 수 그리고 모바일 최적화된 홈페이지 혹은 쇼핑몰 등을 이용을 하는 것을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모바일 플랫폼 강세가 뚜렷해지는 것과 함께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두 화면은 자, 네이버, PC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포털 사이트죠. 자, 네이버와 오른쪽에 보이시는 페이스북의 검색 결과의 차이입니다. 자, 똑같이 강남 맛집이라는 검색어를 검색을 했고요. 자, 두 화면에 근본적인 차이점인데 혹시 어떤 차이점인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생각을 해보시면서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왼쪽에 보이시는 이 네이버 화면은 하단에 보이시는 이것들이 클릭을 하면 금액이 지출되게 되는 CPC 기반의 파워링크 영역이 뜨게 됩니다. 이게 뜨게 되고, 우측은 페이스북에 검색을 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페이지 그리고 나의 친구들 이런 쪽으로 나오게 돼 있는데, 자, 두 가지의 차이점은 왼쪽의 네이버 영역은 광고 영역이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페이스북은 광고 영역이 아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차이점을 넘어서서 근본적인 차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네이버는 강남 맛집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화면을 보게 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네이버는 광고가 너무 많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다 광고 영역이고요. 우리가 쓰는 페이스북이나 SNS는 광고가 많이 안 보인다는 게 차이점인 거죠. 그래서 자, 이 네이버 화면을 말씀드리면, 자, 지금 이 웨비나에 참가하고 계신 200명 이상의 많은 분들이 검색을 했을 때 다 동일한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자, 200명, 300명 모두가 다 다른 화면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자, 네이버에서는 검색 결과를 기반한 상위 노출 광고가 가능한데 페이스북에서는 근본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모두가 보고 있는 화면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페이스북에서는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해야 하는가? 하고는 모두 아시겠지만 이것이 오늘 주로 말씀드릴 타겟 마케팅, 맞춤 마케팅.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타겟팅을 해서 광고가 진행되게 되는데, 자, 점차적으로 자, 이런 네이버처럼 포털 사이트에서 많이 진행하는 광고보다는 SNS 기반의 모바일 광고가 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이걸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예전에는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자, 신문이나 방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스 마케팅, 많은 인원들에게 광고를 보여주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명이 구매하는 이런 식의 매스 마케팅의 방식을 선택을 했다면, 현재는 타겟 마케팅, 당장 우리 홈페이지 가입자 그리고 나의 그 팬수, 좋아요, 팬 이런 한 명부터 구매를 시작해서 바이럴 효과를 통해 더 많은 구매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타겟 마케팅이 주축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현재 어떤 사이트나 이런 곳에서 활동을 했을 때 이렇게 맞춤형 이메일이 우리에게 많이 오게 됩니다. 자, 실제로 제가 남성 상의 이런 것들을 많이 검색을 했을 때 자, 남성 하의나 혹은 여성복 이런 것들이 저한테 오지 않고 제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봤던 분야들만 콕콕 집어서 저한테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되는데, 자, 이것과 동시에 함께 비교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측에 보이시는 이 화면에 네이버 메인 배너 광고 화면이죠. 자, 이 메인 배너의 광고 비용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을 드리고 답변이 올라오는 것이 버퍼링이 좀 있기 때문에 자, 답변은 편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성을 해주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저희 또 도서나 커피 등 여러 가지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인 참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이버의 메인 배너 광고 화면인데요. 자, 여기에 광고 비용이 굉장히 높은 비용이 지출되게 되는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광고 비용이 바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3천만 원에 과연 기간은 얼마일까요? 기간은 놀랍게도 1시간 정도 되는데요. 자, 시간당 과금이 되는 방식인데요. 자, 현재 아침
지금 웨비나를 참가하고 계시는 지금 이 시간 2시부터 한 5시 정도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네, 1시간당 3천만 원씩 3천원이 아니라 3천만 원씩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답변이 많이들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억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2천만 원 월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억 단위가 맞습니다. 그리고 네, 방금 이선아 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1시간에 3천만 원 시간별로 달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별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시간에는 비싼 금액을 받고 그리고 예를 들면 새벽 3시, 4시 이런 시간에는 1,000만 원 이하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광고 대행사로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네이버 하단에 광고 단가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단가는 실시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꼭 단가표를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3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네, 생각을 해보도록 하면은 자, 왼쪽에 있는 맞춤형 이메일은 물론 이메일을 발송하는 것은 공짜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개개인당 1대1 맞춤형 이메일을 보이기 위해서 설정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면은 뭐 발송 1인당 뭐 10원 정도를 책정을 하고 진행을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천만 원 예산으로 네이버의 메인 배너 광고 1시간을 하는 것과 300만 명 10원씩 책정을 했을 때 이 300만 명에게 개개인에게 맞춤화된 마케팅 이메일을 보내는 것과 과연 어느 것이 더 성과가 높을까요? 네. 자, 이 측면은 물론 업종과 아이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영화나 게임 같은 불특정 다수에게 많은 도달, 노출이 필요한 부분은 바로 네이버 이런 메인 배너가 맞을 수도 있지만 운영하시는 업종에 따라서 개개인별로 맞춤형된 이메일 이런 광고가 훨씬 나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스 마케팅에서 타겟 마케팅, 1대1 마케팅, 맞춤화 마케팅 것들이 계속 점차 세부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마케팅 캠페인이 생성되고 홍보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렇게 새로운 마케팅 캠페인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얼마 후에 있을 올해 이제 설 연휴 이제 매출 증대를 위한 캠페인이 생겼다고 보시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채널로 홍보를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홈페이지가 있을 거고요. 팝업 등 여러 가지 형태로 그리고 이메일 홍보를 진행을 하게 될 거고 문자를 고객들한테 보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많이들 하시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등 SNS 채널을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쇼핑몰이 있으신 경우는 쇼핑몰 안에서 뭐 별도의 할인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각도로 홍보와 마케팅을 진행하고 계신데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자, 홈페이지, 이메일, 문자, SNS 등등이 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유기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관리가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자, 보통 홈페이지의 팝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유입이 되고 자, 이메일을 통해서 사람이 유입이 되고 구매가 일어날 텐데 자,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파악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결과 대부분의 업체가 거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 문자를 받고 홈페이지에 방문을 했는데 구매하지 않고 이탈한 사람에게 과연 마케팅을 하고 있는가? 네. 그리고 혹은 이메일을 통해서 1차 방문을 하였는데 그리고 나서 구매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2차 방문하는 사람에게 과연 우리는 마케팅을 하고 있는가? 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이미 마케팅과 홍보를 잘하고 계신 분들이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각각에 대한 채널의 홍보 방법에 대한 것들도 담당자가 다르고 따로따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요. 자,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아서 자, 이메일을 통해 들어왔던 사람이 문자를 통해서 또 왔는데 이 굉장히 큰 가망 고객을 놓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 하나의 캠페인이 생성되고 이 수많은 채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관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마케팅 효율은 점차 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전환율은 굉장히 낮아지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 가지 홍보 채널을 통해서 고객 행동 분석을 통해 전환율을 높여야 한다.
그런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 마케팅 솔루션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키워드들은 디지털 광고업계 종사자들이 뽑은 트렌드 키워드인데요. 먼저 콘텐츠적인 측면에서는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동영상 그리고 바이럴 중심의 브랜드 콘텐츠가 많이 활용되고 있고, 두 번째는 AR과 VR 등 고객 경험 강화를 위한 크리에이티브 기술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개인화 및 마케팅 성과 강화를 위한 마케팅 자동화 활용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화, 자동화, 리타게팅 이런 부분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점차적으로 TV 광고나 신문 광고 등 굉장히 비싸지만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는 이런 광고보다는 점차 개인적인 그리고 자동화 그리고 리타게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전환율을 높이게 되는 이런 마케팅이 점차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매 전환을 높이기 위해서 리마케팅을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은 마케팅 밸류 체인의 일반적인 진행 구조입니다. 먼저 잠재 고객이 있고, 잠재 고객, 가망 고객, 신규 고객, 기존 고객, 충성 고객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먼저 우리는 여러 가지 마케팅을 통해서 이 잠재 고객을 먼저 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자,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모든 마케팅 구조 그리고 브랜딩 영역이 중요하지만 바로 이 중간에 가망 고객에서 신규 고객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가망 고객은 우리 서비스를 알고 인지를 하였는데 관심이 있는데 아직 구매하지 않은 고객입니다. 하지만 이 가망 고객에서 신규 고객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탈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속적인 리마케팅을 통해서 이 서비스를 한 번 인지하지 않고 두 번, 세 번 인지를 하고 유심히 봤던 상품이나 서비스를 계속 타겟팅을 함으로써 마케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결과적으로 신규 고객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리마케팅이라는 걸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걸 꼭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바로 잠재 고객이 있고, 자, 우리 사이트 홈페이지 혹은 어플리케이션 방문을 했고요. 자, 다만 거의 대부분이 먼저 이탈을 하시죠. 구매를 하거나 결제를 하시기 전에. 자, 그리고 나서 타 사이트에 방문을 하거나 일반적인 온라인 서핑 등을 하실 때, 자, 사용하는 온라인 화면 양쪽으로 우리 홈페이지에 배너 광고가 노출이 되면서 재방문을 유도하고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리마케팅의 장점은 기존 방문자에게 우리 홈페이지의 상품과 서비스를 다시 한번 노출함으로써 다시 한번 사이트로 유입하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각각의 모든 방문자들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1:1 광고를 보여줌으로써 전환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팅을 하기에 따라서 틀린데 잠재 고객이 100명이다, 1000명이다 이게 아니라 100명이다, 1000명이다 라고 하는 숫자가 많아도 각각 1:1 개별화된 맞춤형 광고를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실제로 온라인 서핑이나 타 사이트에 들어가셨을 때 이렇게 양쪽에 광고 화면에 뜬 것들을 보실 겁니다. 이게 뜬 것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게 되는데, 그 바뀌는 것은 내가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느 사이트에 들어갔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나의 인터넷 안에서의 움직임, 그런 쿠키 값을 활용해서 저절로 나에게 리타게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페이스북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여러 가지 SNS 채널 역시 맞춤형 광고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뭐 영어 공부라든지 이런 사이트에 한두 번 들어갔다 오면은 바로 페이스북을 켜자마자 이런 식으로 저에게 딱 맞춤형된 광고가 뜨게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원리를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리타게팅 기술은 브라우저에 코드 또는 픽셀을 입력해서 유입한 방문자들의 쿠키를 인식해서 추적을 하는 방식인데요. 자, 이 부분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것은 많이들 사용하시는 네이버의 바로 메인 화면인데요. 자, 지금 이렇게 메인 화면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메인 배너 화면도 있네요. 자, 여기서 페이지 소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하게 코드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거를 쉽게 말씀드리면, 자, 이 화면은 문과생들이 보는 메인 화면이고요. 이 부분은 이과생들이 보는 메인 화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도 물론 문과생이기 때문에 이쪽은 잘 모릅니다만,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코드로 구성되어 있는 이 화면의 부분에, 자, 나의 그 코드 혹은 픽셀을 심어서 여기에 방문한 방문자들을 계속 쿠키 값을 인식하고 추적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것은 네이버 메인 화면이기 때문에 제가 붙여넣기를 하거나 그렇게 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에 넣어서 진행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는 홈페이지를 개발한 개발자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코드 심는 거는 굉장히 쉽게 가능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최대 98% 고객들이 구매하기 전 사이트를 이탈을 하게 되니까 이미 사이트에 한번 들어와서 인지를 한 사람들을 먼저 잡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런 측면에서 리마케팅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리마케팅에 의해서 마케팅 자동화 부분입니다. 자, 고객이 사이트를 처음 방문해서 구매를 하기까지 평균 12일과 6번의 방문 횟수가 필요한데요. 자, 지금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보고 한 번에 결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것들이 평균적으로 12일 그리고 6번의 방문 횟수가 필요하다는 건데, 자, 이렇게 경쟁사로 이탈한 사람도 많고, 그리고 자, 다른 사이트를 다인 사이트로 방문하거나 구매한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자, 우측에 보시니 굉장히 중요한 숫자가 있는데, 자, 장바구니에 담긴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비율, 바로 이 비율이 69%나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사이트에 들어왔는데, 자, 이탈한 사람은 98%라고 하고, 심지어 장바구니까지 담았는데 구매하지 않는 비율이 69%라고 한다면,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우리 장바구니를 담고 나간 69%에 대한 이 대상들에게 과연 우리는 마케팅을 하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이 대답에 그렇다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많은 마케팅 효율이 떨어지고 있고 마케팅 누수가 많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잡지 않고 새로운 불특정 다수,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계속 찾아 나선다면, 자, 그 또한 여러 가지로 비용과 인력 등 많은 소비가 되겠죠. 그래서 자, 그렇다면 이 69%를 어떻게 잡을 수 있냐? 이 부분은 역시, 자, 아까 말씀드린 픽셀이나 코드를 심는 것처럼 역시 사람이 한 명이 한 낚시 하나씩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자동화를 최대한 많이 활용해 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자, 어느 홈페이지에 들어왔던지 혹은 그리고 장바구니에 어떤 상품을 담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예전에 지금 댓글로도 이메일 마케팅 방식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제 이메일 마케팅, 예전에 진행했었던 이메일 마케팅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하면 회원 가입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인사말이 오고요. 그리고 2차로 신규 고객을 위한 쿠폰이, 할인 쿠폰이 오게 되고, 그리고 고객님의 특별 쿠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쿠폰으로 할 수 있는 상품 안내가 같이 오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쿠폰 기간이 끝나기 전에 며칠 남았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기계적으로 나왔던 예전에 이런 일반적으로 많이들 아시는 이메일 자동화 마케팅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는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고 전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는 마케팅 캠페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고객 정보 기반의, 자, 회원 가입을 하는 것까지는 다 동일하죠. 동일하는데, 자, 웰컴 메시지가 오는 방식이 나의 이름을 기재해서 온다든지, 혹은 나만의 내가 넣은 고객 정보 기반의 저만을 위한 맞춤형 메시지가 발송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단순히 이메일만 보더라도, 자, 제 이름이 적혀 있는 이메일과 안 적혀 있는 그 통상적인 이메일 오픈율이 거의 2배 이상 차이 난다는 그런 결과도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시작할 때부터 맞춤형 그런 메시지가 진행이 되면서 2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홈페이지 나의 활동, 어떤 상품을 많이 받고 체류 시간은 얼마가 되며 그리고 장바구니에 어떤 물건을 담았고 또 어떤 거를 결제를 했는지 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고객별로 개별화된 정보가 발송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자 이렇게 개별화된 고객 행동을 분석해서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지만 아까 그 댓글 중에 유기적으로 어떻게 마케팅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또 해주셨는데 자 아까 쭉 보신 것처럼 홈페이지, 이메일, 문자, SNS, 쇼핑몰 등등 여러 가지 채널이 있는데 자 지금 이렇게 고객 행동을 분석하고 그 분석된 결과에 따라서 페이스북 광고를 하든지 혹은 20대 여성이라면 인스타그램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맞춤 타겟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서 고객별로 개별화된 정보가 발송되는 부분이고요. 3차적으로는 역시 고객 행동 분석을 해서 구매 촉진을 위한 맞춤의 할인 정보까지 제공되는 부분들이 예시를 들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자, 2차와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그 가입을 해서 뭐 진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그냥 전체적인 홍보 혹은 그리고 뭐 2월 설 연휴 행사 제품 뭐 백선 뭐 200개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오게 되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다 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열지를 않죠. 왜냐하면 정보가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평소에 구두 혹은 넥타이에 관심이 많았다라고 하면은 자 넥타이에 관한 것만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다른 것들을 홍보하고 싶은 것들이 좀 있더라도 각각의 개별화된 이런 맞춤형 메시지를 보낸다면 자 마침 내가 넥타이를 그동안 봤었는데 딱 넥타이에 관한 이런 홍보나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오픈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진행되는 건데 자 그리고 4차는 이미 구매한 고객들에도 자 충성 고객 확보를 위해서 자 구매를 한 지 얼마가 됐다든지 혹은 2개월 이상 3개월 이런 기간을 정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사별 정보성 콘텐츠를 발송하는 이런 식으로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전 화면에서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기계적으로 누구에게나 보편화되어 있었던 이런 이메일 마케팅 예전의 방식이 아니라 지금은 똑같이 이메일을 보내더라도 1대1로 개별화된 그리고 이 개별화된 것이 단순히 10명, 20명 정도가 아니라 1000명, 10,000명, 네, 5만 명 이런 많은 숫자들도 개별화된 마케팅이 가능하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스 마케팅에서 타겟 마케팅으로 넘어가고 리마케팅과 마케팅 자동화까지 넘어오면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가망 고객을 리드로 전환시키고 궁극적으로 고객 전환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객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객 1대1 맞춤 마케팅이 꼭 필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광고가 너무 많아지고 지금 댓글에도 많이 보이는 것처럼 SNS, 페이스북 광고가 너무 많아지고 그렇다 보니 광고에 대한 피로도 그리고 광고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잡기 위해서는 정답은 하나입니다. 점점 더 그 고객에게 맞춤화된 자 35 남자 어떤 직업 이런 분들의 페르소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정보를 주고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줄 수 있어야 우리 마케팅과 홍보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자 이것들을 해야 하고 싶어 하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시간도 부족하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픽셀조차 코드조차 심어 있지 않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추적을 할 수 있는 도구 자체도 없는 거고 그래서 사람을 많이 고용한다고 해서 가능한 부분도 아닌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공적으로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시간과 노력을 최대한 줄이고 인력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맞춤 마케팅까지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쭉 말씀드린 부분을 요약을 해드리자면 먼저 디지털 마케팅 전략에 맞는 종합 플랫폼을 구축을 해야 되고요. 자, 구축을 하는 것은 이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고객 행동을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홈페이지를 만들었다면 자, 코드나 픽셀을 심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 행동을 분석을 하고 자, 잠재 고객, 가망 고객에서 신규 고객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계속 잠재 고객 확보를 위해서 리마케팅 전략을 구축하고 실행을 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가망 고객, 신규 고객에서 충성 고객으로 계속 넘어갈 수 있도록 마케팅 솔루션을 활용한 개인화 1:1 맞춤형 마케팅을 실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4가지 단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한정된 인원을 활용해서 마케팅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역시 그 목적은 새로운 사람에게 많이를 뿌리고 그 새로운 어떤 아무도 모르는 신규 고객을 유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사 서비스를 알고 있는, 인지를 하고 있는 고객들부터 전환율을 높여가는 이런 방법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섹션 트렌드와 리마케팅, 마케팅 자동화 분야에서 알아봤고요. 자, 이제 짧게 Q&A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계속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Q&A 하실 건데요. 네. 보니까 저희 서포트 측에서 벌써 답변을 다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올라오는 것들을 기준으로 좀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간에 혹시 지금 답변 들어오는 게 있나요? 질문 올라오는 게 없나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나만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지 그 앞에 보시면. 네. 그래서 그 중간에 여기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SNS 마케팅 위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김주현님이 말씀하신 광고 피로도 이런 것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내가 봤던 광고들이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 저도 제가 뭐 봤던 그런 옷이라든지 혹은 어느 여행을 갔을 때 거기는 호텔에 대한 구체적인 뭐 호수나 이런 것까지 광고로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모두 공짜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찌 보면은 나의 정보를 팔면서 공짜로 활용을 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고 하게 되는데, 자, 지금 우리가 제공하는 이름, 그리고 뭐 학교, 나이, 뭐 미혼 여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빅데이터로 광고주들이 우리한테 타겟팅을 할 수 있도록 페이스북과 이런 회사들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쓰는 광고주한테 이런 우리의 정보를 제공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보를 제공하는 그냥 유저로서가 아니라 이제 모두 사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빅데이터를 기반해서 우리의 잠재 고객을 찾고 리마케팅 그리고 맞춤 타겟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용준님께서 QR코드 활용해서 마케팅을 한국에서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질문을 주셨는데, 어디 있죠? 신명준님. 네. 현재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선 QR코드를 활용해서 마케팅 하는 경우가 거의 못 봤습니다. 특히 전시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QR코드 이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QR코드를 많이 활용하시라고 거의 전도사처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부분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현재 QR코드를 인식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까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네이버만 들어가셔도 우측에 검색창 오른쪽에 QR코드 인식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저는 사실 많이 잘 활용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요. 특히 이제 뭐 중국이나 미국 QR코드 이런 검색을 하시면 전시회의 모든 부스에 QR코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중국을 갈 때마다 봤던 것은 국내 업체는 정말 하나같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QR코드를 해서 뭐 다른 업체의 경우 어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위챗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친구 추가를 하게 하고 그렇게 또 잠재 고객 관리하고 CRM까지 연결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 그런 부분이 없다면 우리가 전시에 나가서 외국인한테 자사 어플리케이션을 깔아달라, 우리 홈페이지 여기다 라고 알리는 것들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QR코드를 많이 활용해서 특히 해외에서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하정민 님이 타겟 마케팅이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법 규정에 문제는 없나요?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또 많이 말씀하시는데, 현재 페이스북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잠재 고객의 전화번호 혹은 이메일을 넣으면 그 이메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이메일을 10,000건을 넣었다면 그 10,000명에게만 내 광고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이 언뜻 느껴지기에는 거의 개인정보 보호 침해를 하는 그런 수준인데 실제로 이 부분은 법적인 문제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에게 직접적인 다이렉트 메일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페이스북 뉴스 피드에 광고가 뜨게 한다. 이런 측면으로 네, 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 다만 이런 잠재 고객 DB라고 하죠. 데이터베이스를 얻는 방법에서 어떤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든지 혹은 그분들에게 이제 강제로 다이렉트 메일을 보낸다든지 이런 부분이 됐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한국 이분 질문 좀 받아줘. 네. 네. 좋은 네.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아, 네, 좋은 질문이 다시. 네, 한국 이분은 실명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마케팅 자동화라면 어디까지인가요? 아, 네, 이 부분이 참 재미있는데요. 사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마케팅 자동화라고 하면은 옛날에 그냥 약간 스팸 메일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현재 마케팅 자동화는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유형별 매체 선정 그리고 맞춤 상품 선별 이런 등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그 마케팅 캠페인 예시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 페이스북을 보고 들어온 사람들, 인스타그램을 보고 들어온 사람들 이 두 사람은 명확하게 다른 유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페이스북은 안 하는데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분들 혹은 페이스북은 하는데 인스타그램은 안 하시는 분들 이 두 부류는 굉장히 다른 네, 그런 유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두 명에 대한 각각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두 분들에게 다른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데 이 마케팅 자동화 시스템을 이제 솔루션을 이용하게 되면은 자, 페이스북을 보고 왔는데 구매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나갔는데 다시 인스타그램 통해 들어왔습니다. 자, 이런 방식까지 모두가 추적이 가능하고요. 그럼 이분들에게 리마케팅을 인스타그램으로 해야겠다. 이런 것까지 다 매칭이 돼서 나오게 되는 부분까지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것들을 통칭해서 고객 행동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우리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을 어떤 경로로 들어오고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갔고 어떤 식으로 이 사람에게 뭘 보여줘야겠다. 이런 것들까지 가능하고요. 여기서 물어보신 맞춤 상품 선별 이런 등도 당연히 셔츠를 많이 본 사람에게는 바지를 보여줘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셔츠를 많이 봤다. 그러면은 그분들에겐 재미있는다기보다는 네, 좋은 셔츠 이런 것들을 보여야 되는 것처럼 네, 딱 예를 들어 주신 그런 매체 선정과 맞춤 상품 선별 등이 모두 다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질문이 또 갑자기 많아져서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자동화 마케팅 이런 부분은 이 뒷시간에 훨씬 더 자세하게 사례와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럼 이렇게 네, 첫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